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사면권을 가지고 대통령이 장난을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저는 이 대목에서 문 대통령께서 제발 이제는 간보기 좀 그만하시라. 예? 어떻게 자기가 직접 그냥 고유 권한이잖아요. 의향이 있으시면 해버리면 되는 거지. 그리고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지. 또 지난번에 조국 사태 때는 추미애 시키고 또 윤석열 찍어내릴 때는 또 추미애 뒤에 숨고 이번에는 또 이낙연 대표 뒤에 숨어가지고 이런 식의 장난질은 사면 가지고 국민들하고 장난하면 안 된다. 대통령에 대해서 장난질이라고 하는 김윤 위원장하고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상당히 지금 불쾌해서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예,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간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정말 모욕적입니다. 듣는 제가 너무나 지금 얼굴이 달아올라갖고 얘기하기 어려운데, 이제까지 국민들에 대한 간보기를 제일 많이 하시는 분하고 같은 당에 계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나 황당합니다. 지금 들으신 내용은 지난 8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윤 국민의당 서울시당 위원장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법률 대변인 간 오간 대화인데요. 이 김윤 위원장, 이 사람은 지난 4.15 총선 이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매주 금요일 방송 중인 코너 해뜰날 클럽에 출연해 상상할 수 없는 싸구려 화법과 비아냥으로 같이 토론하는 토론자와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에게 경악과 분노를 선사해 왔습니다. 물론 이날도 변함은 없었는데요. 그의 화법은 모든 문제가 다 기승전 문재인 탓으로 끝나며 밑도 끝도 없는 막말에 저주에 가까운 망언들로 황당함을 자아냈습니다. 특히 그의 사용 단어가 최악이었는데요. 어쩌면 이렇게 저렴한 단어들만 골라서 사용할 수 있는지 정말 놀라웠습니다. 초딩과 맞붙어도 이길 어휘력 수준이 압권이었는데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베베 꼬일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도 갖게 했습니다. 그를 보면서 안철수가 생각나는 건 우연이 아니었죠. 뭔가 어설픈, 그렇다고 깊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남을 깎아내려야만 하는 안철수 스타일이 고스란히 그에게 스며들어 있던 건데요. 안철수 아바타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마도 그 당은 그렇게 되나 봅니다. 안철수를 시작으로 권은희, 이태규, 최연숙, 거기에 김윤까지 최강의 베베꼬인 심성을 가진 이들은 딴지를 걸기 위해 존재하는 정당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안철수는 신기루에 가깝죠.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좀 봐줄만 한데요. 입을 여는 순간 그에 대한 기대와 환상은 여지없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그런 그의 모습을 수없이 많이 봐왔는데요. 어김없이 선거철이 되니 또 등장한 거죠. 사실 토론회 몇 번만 하면 곤두박질 치는 지지율이다 보니 지금의 서울시장 후보 일이라는 게 그렇게 위기로 느껴지지는 않는데요. 또 선거를 완주한 경력도 한 번뿐이어서 끝까지 완주를 할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그는 대선을 빼고 나머지 모든 선거에는 중간에 양보를 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중단해 왔는데요. 이번에도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완주하지 않을 확률도 높아 보입니다. 사실 그의 목표는 대선이니까요. 마무리하자면 김윤, 이분은 앞으로 말을 좀 가려서 하게 대책을 좀 강구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대통령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도 고발이 가능할 듯한데요. 점점 수위가 세져가는 그의 입을 좀 깨끗하게 만들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굳힌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이 8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향해 항상 원점으로 돌아가는 정치를 하는 것 같아 안타깝고 아쉽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도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 침묵하다 자신도 서울시장을 해야 하니 폭로 아닌 폭로를 시작한 걸까요? 금 전 의원의 입이 거칠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이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 저널에 출연해 2011년 소위 안철수 현상 이후 10년이 흘렀다면서 좋은 정치를 선보일 기회도 많았고 저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대의를 도왔는데 지금 보면 항상 이렇게 원점으로 돌아가는
정치를 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안철수 개인의 정치인으로서 성공이 아니라 정치를 바꿀 기회였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것이다라고 덧붙였는데요. 금 전 의원은 안 대표가 무소속이 아니라 당 대표인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할 때 당내에서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알려준 게 없다며 대표 혼자 결심해 선언한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기업할 때 마인드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아닌가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또 옛 국민의당 대변인을 지낸 장진영 변호사도 정치인 안철수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반성과 참여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장 변호사는 국민의당은 20대 38석, 21대 3석, 총선 성적표를 비교하면 그토록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불과 4년 만에 모두 까먹고 제3지대를 빈 털터리로 만든 주된 책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안철수에게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해선 나이가 60세 전후의 사람일 경우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가 참인 명제라며 그를 경험했던 김종인, 손학규, 윤여준 등 연륜이 많은 분들이 왜 안철수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다시 만나지 않을 상대로 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해답이 될 것이라고 일갈했는데요. 과거의 동지가 지금의 적이 되어버린 거죠. 앞으로 만날 일 없어요. 뭐 만나자고 그러면 만날 수는 있는데 뭐 내가 보기에 뭐 요청도 안 올 거라고 봐요. 국힘당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뭐가 두려워서 국민의힘을 거부하느냐, 조건 없이 백의종군 자세로 함께하면 더 많은 국민이 감동할 것이라며 안철수의 국힘당 입당을 압박했는데요. 김 교수는 2017년 대선 당시 안철수 대선 후보의 정책 대변인으로 활동했습니다. 만약 안철수가 국힘당에 입당하게 된다면 그의 정치 인생은 그걸로 끝나게 되는데요. 더 봐줄 게 있나요? 새정치가 진짜 짹짹새가 되는 순간이 기다려집니다. 어제 코스피가 장중 3,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사상 최고치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바닥도 없이 폭락하던 때와 비교하면 다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주식이 오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마냥 기뻐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집 사기를 포기한 청년과 무주택자들은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주식시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식시장의 화랑은 역설적으로 집 살 수 없는 사람들의 절망으로 인한 투자 덕분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식이라도 하지 않으면 영원히 집을 살 수 없다는 불안감이 반강제적으로 국민들을 주식시장으로 내몬 겁니다.